제프 베조스가 막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서 그러면서 이 얘기했대. 무릎 패드 하나만 사와. 무릎이 너무 아파갖고. 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필요한 게 무릎 패드가 아니고요. 서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입니다. 세상에 들은 아이디어 중 제일 위대한 아이디어. 김미경의 북드라마. 아마 요즘에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옛날에는 영웅들이 많이 나타났어. 한 시대를 끌어갈 만한 엄청난 영웅들 있잖아요. 정말 세상의 가치를 확 바꿔놓는 영웅들. 왜 요즘엔 별로 영웅이 없지? 세상의 가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 혼자 잘 돼서 그 자리에 우뚝 서는 사람이 위인으로 추앙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올라가는 전 과정에서 그 과정을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이익을 나누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타이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은 타이탄의 지혜들입니다. 세상에 없는 가치, 삶의 목표를 이뤄낸 사람들, 방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빨리 배우는 거는요,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완전 다른 분야의 사람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완전 다른 인생의 목표를 이룬 사람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 방향에서 굉장히 큰 범위를 이뤄내고 있는 사람. 책으로 읽으면 한 수천 권 읽어야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읽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 하나만 읽어도 굉장한 통찰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루벤스타인입니다. 빈민촌 출신이에요, 이분 자체가. 그런데 세계적인 억만장자이자 기부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루벤스타인은 지금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의 공동 창업자, 공동 회장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들의 부부들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약속 운동인 기빙 플래지, 이 운동도 워렌 버핏과 함께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렇게 비전가, 육성가, 혁신가, 통솔자형, 의사결정자형, 그다음에 목표 달성가형 해서 총 30명을 만난 이야기들을 이 책 안에, 한 책 안에 담았습니다. 성공의 스타일이라든지 그분들이 미래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방식을 6가지로 분리를 했어요. 어떤 사람으로 배웠으면 좋겠어? 아, 그 사람 하나만 좀 드립하면서 나의 롤모델을 갖고 싶어. 혹시 롤모델을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책에서 그 롤모델을 찾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과연 나는 어느 쪽 사람에게 끌릴까 해서 끌리는 사람 먼저 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바로 소개해드릴 분은 제프 베조스입니다. 이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의 창업자죠. 제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논리적 분석은 훌륭한 의사결정 도구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언제나 본능과 직관, 취향, 마음을 따라 내리게 됩니다. 아마존이 여기까지 오는데 제프 베조스의 의사결정은 본능과 직관, 취향, 마음 훨씬 더 기반에 있었다고 합니다. 책을 인터넷에서 판다라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떠올린 사람은 제프 베조스가 처음이 아니었대요. 책을 인터넷에서 파는 건 제프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마존이 다 따돌리고 성공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니 참 재미있어요. 이런 얘기 보면 루벤스타인이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베이컨 테일러라는 도서 유통업체였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아마존과 계약이 체결돼 있었어요. 아마존은 돈이 없다. 지금 현재 한창 커가는 중이라 돈이 없다. 그래서 베이커 테일러를 활용하는 대신 아마존 지분의 1%를 주겠다 그랬대. 받았어야지. 받았을까요? 아마존의 1%를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분 루벤스타인은 아마존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아마존이 상장한 직후에 보유 지분 1%를 8천만 달러에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40억 달러 납니다. 이분은 얘기합니다. 사업상 내가 했던 최대 실수가 바로 아마존 지분 1%를 그때 96년도에 팔았던 거다. 자, 이제 그리고 다시 만나서 이제 제프 베조스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나가는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제프는 어렸을 때부터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가는 대학이잖아요. 이론 물리학자. 처음에 수강생이 100명 했는데 양자역학으로 넘어갈 때쯤 되니까 30명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그 공부가 워낙 어려우니까요. 편미분 방정식을 도저히 풀 수가 없더래요. 너무 어려워서. 정말로 어렵대요. 이 편미분 방정식이.
룸메이트가 수학을 진짜 잘해서 이 문제를 둘이서 막 풀고 있었답니다. 둘이서 눈을 마주치면서 그래, 걔한테 가보자. 그리고 나서 야잔타라고 정말 수학에 똑똑한 천재가 있었대요. 그 친구한테 찾아갔대요. 가서 이 방정식을 보여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야잔타라는 친구가 코사인 그러더래요. 그게 답이라고? 응? 코사인? 그게 답이라고. 너 이거 암산으로 한 거야? 아니, 불가능하지. 3년 전에 이거랑 아주 비슷한 문제를 내가 풀어봤거든. 근데 그때 답이 명확히 나왔어. 야잔타가 얘기하더라도 코사인이야. 대화를 하는데 다 외계인처럼 들리더래요. 외계어처럼. 그때 결심했습니다. 간둬야겠다. 그래서 그때 알았답니다. 나는 그때 바로 훌륭한 이론 물리학자가 난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이론 물리학자 분야는 전 세계에서 50인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다. 미래를 직감하고 재빨리 그만두고 이론 물리학을 그만두고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자, 이게요. 이런 재미가 그 축약된 누군가의 일대기 혹은 전기 그 사람의 인터뷰를 읽는 재미입니다. 왜 이런 것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걸 깨닫잖아요. 왜 뭐든지 죽기 살기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것만 늘 잘하는 걸까요? 저는 왜 사람들의 한 50년, 60년 된 그 옛날 이야기 듣는 걸 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프 베조스도 그랬을 거예요. 당시 이론 물리학을 그만두고 컴퓨터공학으로 바꾼 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프 베조스가 그렇게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전체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마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신의 한 수네. 그때 이론 물리학을 그만둔 게 신의 한 수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책 읽기를, 이런 글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우리는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요, 현재에서 살아요. 미래로 가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어때요? 이미 그 사람이 다 살아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현재인데 그 사람의 과거가 기니까 마치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것 같은 효과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프 베조스가 그때 이론 물리학 포기했대. 자, 그러면 이건 포기일까요?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현명한 선택이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사는 오늘도 내가 한 포기가 뭐예요? 포기가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현명한 다른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간두고 다른 걸 했으니까요. 이런 게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을 것 같으세요? 제프가 금융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뉴욕으로 갔습니다. 데이비드 쇼라는 뛰어난 인물이 운영하는 헤지펀드인 디쇼앤컴퍼니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시작했을 때 30명인데 나중에 나올 때는 거의 300명. 거기서 정말 일 잘했겠죠. 잘 나가는 헤지펀드 일을 그만뒀다고 다들 난리 났겠죠.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책을 파는 회사를 창업하겠다고 그때 한 거예요. 1994년. 당시 사람들은 인터넷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 아주 극소수만 인터넷의 가치를 알았대요. 헤지펀드 회사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이런 걸 알게 됐답니다. 월드 와이드 웹 알죠? 우리 흔히 www 따따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간 2300%씩 성장하고 있었답니다. 이런 생각했대요.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인터넷을 연결한 다음 그 인터넷이 우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 일을 계속 번창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엄청 간단하죠. 내 비즈니스와 인터넷을 연결한 후 그것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면 돼. 아무리 큰 서점도 15만 개 정도의 도서 종수가 있었는데 인터넷을 하니까 300만을 할 수 있어. 훨씬 낫죠? 그리고 시애틀로 넘어갔습니다. 시애틀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요. 세계 최대 도서 물류 창고가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서 개발자 채용을 하기가 좋아서.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지금 번 거만 해도 충분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스럽게 창업을 하냐.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80살이 되었을 때 인생에서의 후회할 거리를 최대한 남겨두지 말자. 후회는 대부분 해보지 않은 것에서 오기 마련이다. 실패해서가 아니라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대부분 이런 것들이다. 왜 그 길을 가보지 않았을까? 80살이 되었을 때 인생에 후회할 거리들을 최대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창업하자라는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창업하고 나서 고생 엄청 했답니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서 무릎을 꿇은 채 수작업으로 상자를 포장했대요. 제프 베조스가 막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서 그러면서 이 얘기했대. 야, 너 우리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거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무릎 패드 하나만 사와. 무릎이 너무 아파갖고 무릎이 너무 아파갖고 땅바닥에서 막 이게 무슨 아니 미국인데 왜 그랬나 몰라. 그 옆에 있던 직원이 그랬대요. 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필요한 게 무릎 패드가 아니고요, 서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입니다. 세상에 들은 아이디어 중 제일 위대한 아이디어. 그래서 서서 일하는 작업대를 샀대요. 그리고 나서 2배 성장을 이뤘답니다. 나 이 얘기 듣고 너무 웃겨갖고, 그래, 창업이 재밌는 이유가요, 그렇게 어설픈 게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되게 어설픈 게 빠져 있고, 되게 어설픈 걸 딱 맞추는 순간 회사가 성장하기도 해요. 이 직원이 얘기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포장돼서 와갖고 거기서 작업을 해서 생산성이 2배가 되다니. 야, 너무 코미디 아닙니까? 창업이란 매일 무엇이 빠졌는지 알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채워넣는 것.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지금은 제프 베조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마 3번째 안에 들걸요.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겠지만 되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바닥에 꿇어 앉아서 택배를 쌌다 다 똑같이 말해요. 왜냐? 대부분 회사가 성장할 때 제일 험하고 제일 기초적인 일을 누가 해요? 사장이 하거든요. 왜냐? 그 일이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기초니까요. 그것 때문에 돈 벌었으니까요. 만약에 그 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 그럼 책 포장해서 배달하는 회사예요. 그럼 아마 포장 반드시 사장이 했을 거예요. 그 회사 뭐 하는데 음식 배달하는, 그건 배달 사장이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 지금 이 책을 읽으시면서, 야, 제프 베조스도 무릎파가 아팠대. 야, 무릎에서. 근데 지가 무릎 아프면서 상자 싸면서 한동안 몰랐대. 자기가 왜 밑에서 바닥에서 싸는지 나중에 알았대. 그래서 포장도 샀대. 이런 것들이 어떨까요, 진짜. 새롭게 창업하고 지금 현재 바닥에서 있는 분들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아마존이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따왔냐라고 했더니, 아마존이라는 이름은, 아마존이 세계 최대의 강이자 지구 최대의 생태계잖아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자. 이름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식회사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변호사가 그러더래요. 그 변호사 만났대요. 하도 추천해줘서 친구가. 만났더니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야. 근데 뭐 어떻게 급한데, 이혼 전문 변호사라도 할 수 없지. 그래서 법인 계좌 그 변호사 통해서 계산을 했는데 회사명 뭘로 할 건지 빨리 전화가 왔대요. 아브라카타브라 있잖아요. 거기서 이름이 그게 좋아서, 자기 그 뜻도 좋아서 그냥 카타브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언뜻 잘못 듣고 카데바? 그러더래요. 카데바가 뭐냐면 시체. 아씨, 안 되겠다. 카데바라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시체로 알아듣겠다.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3개월 후에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런 거 봐도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 회사랑 다르지 않아. 우리도 그랬거든요. 이름 대충 정해놓고 야, 나중에 바꿔. 지금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다른 거 처리할 게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 회사 이름은 전화 오는데 일단 하시고요. 나중에 바꿀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뭔가 새롭게 창업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꿈을 시작할 때, 첫째, 다들 그렇게 정신없다. 나랑 똑같구나. 그렇게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 루벤스타인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한 인터뷰한 사람들, 지금 여기 나오는 30인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는데 그게 한 10몇 개 돼요. 성공에 대한 열망도 있었고, 새로운 독창성을 추구하는 거, 끈기,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집중력. 하나가 완성될 때까지의 집중력이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책 말고 뭘 팔면 좋을지 고객들한테 제프 베조스가 물어봤답니다. 그냥 자기가 지금 필요한 걸 다 써서 냈더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더래요. 저 자동차 와이퍼 블레이드를 살 수 있다면 좋겠어요. 나 진짜 그거 빨리 오늘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프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 그럼 오케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팔면 되지. 그래서 아마존은 뭐든지 다 파는 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의 니즈는 엄청 다양한 거예요. 우리는 책 다음에 CD를 팔고, CD 다음에 CD와 연관된 또 다른 뭔가를 팔고, 뭔가 컨텐츠, 문화스러운 걸 막 팔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사람들의 욕구는 책을 보다가 큰일 났다, 나 자동차 와이퍼 사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정말 대단했던 건 아마존 주가가 $100까지 올라갔었어요.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멘붕도 이런 멘붕이 있으니까 $6까지 떨어졌어요. $100가 $6.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터넷 닷컴 버블 꺼지면서 정말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문을 닫았거든요. 이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38페이지 줄긋고 읽어야 돼요. 주가가 $113에서 $6로 하락하는 동안 저는 모든 사업 지표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은 회사가 아니고 회사도 주식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사는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주가는 $113에서 $6로 주가는 잘못되어 가고 있었지만 회사 내부의 모든 상황은 제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있었다고요. 인터넷 버블 때문에 주가는 떨어졌지만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 우리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계속 성장만 하면 되니까요. 남의 회사 주식을 사서 113에서 $6로 떨어져도 지금 잠이 안 와서 죽을 지경인데 내 회사 주식이 113에서 $6로 떨어져? 근데 뭐라 그래요? 야 괜찮아. 직원들에게 주가는 돌아올 거야. $6라도 괜찮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돼. 자, 우리 회사는 성장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문제 없잖아? 월급 줄게. 가자. 야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목까지 들어왔는데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CEO 하는 거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제프 베조스가 비웃음을 샀던 일도 되게 많습니다. 도대체 아마존은 수익을 내지 않는다. 그냥 고객을 모을 뿐이다. 도대체 이익은 어디서 내는 거냐? 그래서 한번 인터뷰, TV 프로그램 인터뷰, 인터넷 기업가 잘난 사람들 몇 명 모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씩 인터뷰하는데 제프 베조스 차례가 되자 그 인터뷰하는 누구예요? 톰 브로커가 이렇게 물었대요. 베조스 씨, profit, 수익이라는 단어의 철자는 알고 계십니까? 이거 비웃은 거죠.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대답했답니다. 당연하죠. 알고 있죠. profit, P-R-O-P-H-E-T.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산이라는 프로핏과 발음이 같은데 선지자란 뜻이래요. 자기가 선지자라 그런 거지. 아유, 사람들이 막 웃었는데 똥배짱입니다. 94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도전을 매일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실패했답니다. 한 1000개가 실패해도 그중에 2-3개만 확실히 성공하면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다. 근데 그런 1000개의 실패가 없어서는 절대로 2-3개의 성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두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런 것도 되게 저한테는 의미 있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처음 했을 때 난리 났었대요. 이거 아시죠? 프라임 서비스가 뭔지. 빠른 무료 배송 서비스가 포함된 무제한 뷔페 제공 같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 무제한 뷔페를 제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뷔페에 누가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고객이 될까? 대식가죠. 먹어 치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물건들을 주문을 했는지 다 무료여야 돼요. $20짜리 사도 그냥 무료로 가야 되고.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처음에 완전 손실이 났는데 이 프라임 서비스 때문에.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추세선을 살펴보면 곧 다양한 고객들이 몰려와서 해당 서비스가 자리를 잡는다. 사업을 할 때건 뭐 할 때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이 처음에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부작용이 났을 때는 그것이 작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부작용 때 자꾸 없애버리면 어때요? 계속 제대로 된 실험을 한 번도 못한 상태로 끝나게 된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영어 공부했어. 그럼 영어 공부하면 이게 제대로 이제 잘 작용을 할 때까지는 해야 될 텐데 중간에 야 영어 아니야. AI가 다 해석해준대. 간두고 또 그만두고. 무슨 또 공부하다가 다 때려치고 자격증 하다가 때려치고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어떤 새로운 시도는 작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요. 근데 작용하기 전엔 뭐가 와요? 작용의 반대인 부작용이 꼭 딸려오죠. 내 사람들은 부작용의 시기를 건드지 못합니다.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기다림,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거죠. 또 마지막으로 요걸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너무 좋다고 막 축하한다고. 그건 물론 뭐 제프 베조스 고맙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거요 다 3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결과일 뿐입니다. 2023년도에 공개될 분기별 실적에 만드는데 지금 현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2-3년 앞서 시작해야 된다.
별거 많죠? 동그라미 쳤는데 20개도 넘네요. 기업을 경영하는 거나 개인을 경영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CEO 혁신가 게임 체인저들의 성공 비밀이 타이탄의 지혜라는 책에 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30명의 타이탄들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꿈과 리더십, 미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에너지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살면서 삶의 인생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냥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 누구와는 관계없습니다. 쭉 그들의 이름을 써주시면 한 10분 정도 해서 여러분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지혜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의 풍요약본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